안녕하세요. 한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미국 콘텐츠는 한국 드라마다란 제목의 영국 기사를 살펴보고 지금도 인기가 끝나지 않는 폭삭 소가수다에 열광하는 최신 영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암페어 분석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콘텐츠로 부상했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조사 회사는 화요일 한국 콘텐츠가 해당 플랫폼의 총 시청 시간 중 8에서 9%를 차지하며 56에서 59%를 차지하는 미국 작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암페어의 넷플릭스 시청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 콘텐츠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수출되고 소비되는 콘텐츠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한국 콘텐츠는 총 시청 시간에서 미국 콘텐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시청 시간을 기록했으며 넷플릭스 시청 시간의 8에서 9%를 꾸준히 차지하며 영국 콘텐츠와 일본 콘텐츠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K드라마가 실질적으로 20에서 30%를 차지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2022년 넷플릭스가 K드라마를 전세계 70에서 80% 독점 방영했을 때 가능한 수치겠지만 넷플릭스가 순위집계 방식을 바꾸고 홍보를 소극적으로 하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자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넷플릭스 1위 드라마가 세계 최고라는 인식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작년 초에 라쿠텐 비키로 방영되며 전세계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선제업고 티어와 디즈니 플러스 무빙 등장부터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자들도 넷플릭스의 꼼수 방영을 눈치채면서 콘텐츠를 디즈니 플러스, 라쿠텐 비키, 아마존 프라임으로 방영을 계속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넷플릭스가 그동안 K드라마로 구독자를 늘리며 재미를 보다가 호랑이 새끼가 커서 미드를 잡아먹을까봐 서서히 K드라마 비중을 줄이고 노출 빈도도 현저히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K드라마는 넷플릭스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OTT를 다변화하면서 중국에는 우리나라 글로벌 OTT를 점차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중국은 홍콩을 기반으로 둔 뷰라는 OTT와 아이치를 가지고 아시아 시장을 점령하고 있고 일본은 한국인 부부가 운영했던 비키를 인수해 라쿠텐 비키로 전 세계의 K드라마를 등에 업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한국 국내 OTT의 통합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에서의 점유율에 욕심부리지 말고 해외를 내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는 우리나라 OTT를 통합 조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OTT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영어권 작품 500개 중 85개가 한국어 작품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엄마 친구 아들 흑백 요리사가 한국 콘텐츠 중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꼽혔습니다. 눈물의 여왕, 오징어 게임 시즌1,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기존 히트작들도 전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러한 성공을 넷플릭스가 한국 오리지널 작품에 투자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데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상위 100개 작품 중 한국 작품의 절반 이상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주로 CJ ENM에서 제공하는 독점 라이센스 콘텐츠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넷플릭스가 2028년까지 한국 콘텐츠 제작에 2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데이터는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합니다. 일요일로 끝나는 주에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상위 10개 비영어 프로그램 중 60%를 차지했으며 악연이 2위, 폭삭 소가수다가 3위, 대한장 기한장이 6위, 약한 영웅 시즌1이 7위, 선의의 경쟁이 9위,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여전히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를 시청한 최신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어떤 작품에도 리뷰를 써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감정이 북받친 적은 처음이에요. 더 이상 울 수가 없었어요. 스토리가 너무 몰입도가 높고 공감 가는 작품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걸작이에요. 이 한국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하게 만드는 매혹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선사합니다. 아이유와 박보검의 연기가 좋았고 박해준과 문소리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꼭 봐야 할 드라마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좋았고 조금은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이 이야기는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드라마는 때로 당신을 즐겁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랫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귤 껍질을 벗긴 후 손에 느껴지는 감귤향처럼 폭삭 속았사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부드럽고 향수적이며 최고의 방식으로 조용히 파괴적입니다. 이런 시리즈를 보면 한국 드라마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스토리, 뛰어난 연기와 연출. 드디어 시청률이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드라마가 나왔네요. 감독님과 작가님에게 더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잘 만들어진 드라마였어요. 이 걸작을 설명할 단어는 단 하나, 아름답다. 제가 본 드라마 중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 중 하나였어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어요. 마지막 두 에피소드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10점 만점에 10점. 그리고 이게 실화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성장통이었어요. 이 드라마가 잘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어요.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작가 감독의 조합은 정말 최고였어요. 이 작가의 다른 시나리오들도 눈여겨봐야겠어요. 아, 진짜 남동생의 죽음에 대한 자기 탓을 하는 두 형제가 아프다. 이거 진짜 가슴 아프다. 아, 진짜. 드디어 끝냈어요. 제가 본 최고의 K-드라마. 정말 좋은데 감정적으로 너무 지치네요. 사화 보고 나니 너무 지쳐요. 정주행용으로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절대 몰아서 볼 만한 작품은 아니에요. 이 드라마를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정말 놀랍고 현실적이었어요.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정말 최고였어요. 이야기의 모든 순간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10점 만점이에요. 나는 보통 울지 않지만 이 드라마는 내 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울렸다. 정말 10점 만점이다. 마지막 회에 와 있는데 계속 볼 수가 없어요. 첫 회부터 15화까지 매 회마다 울었던 양은 16회에서 30분 동안 울었던 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드라마 보고 나서 다른 드라마도 봤는데 한 해도 못 봤어요. 이 드라마 이후로는 평범한 드라마나 평균 이상은 못 볼 것 같아요. 정말 걸작이네요. 방금 다 보고 너무 울었어요. 다른 드라마는 당분간 못 볼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제 마음을 너무 가득 채웠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영국 시청자들도 입소문으로 뒤늦게 시청하며 오열하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시청되며 시청자들을 끝없이 오열시킬 듯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